안녕하세요, 근본충입니다. 여러분들께선 로로카, 테튜론, TM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시계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한 번씩 듣게 되는 말들인데, 로로카는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TM이는 티소, 해밀턴, 미도, 테튜론은 태그호이어, 튜더, 론진을 줄여 테튜론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시계 브랜드들을 가격 기준으로 묶어서 줄여 부르는 말인데요. 특히나 테튜론은 기계식 시계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거쳐가는 시계 입문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여기 테튜론에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브랜드 파워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브랜드는 아마 다들 태그호이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높은 매출 그리고 근본 있는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는 오늘 이야기해볼 바로 론진입니다. 오늘은 론진 이야기입니다. 론진은 1832년 스위스의 상티미에에서 어거스트 아가시즈가 레구엘 시계 판매조합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가시즈는 스위스에서 제작된 시계를 미국으로 유통하면서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아가시즈는 시계 유통 매출이 커지자 시계 유통을 제대로 운영할 경영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852년 어거스트의 조카 어니스트 프랑실론에게 작업장을 물려주게 됩니다. 야심찬 비전을 지니고 있었던 프랑실론은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계 제조 공장을 직접 설립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프랑실론은 1857년 론진이라 불리는 들판에 회사를 세우면서 이곳의 이름을 본따 론진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했고요. 그렇게 스위스 상티미의 남부 지역에 대지를 매입해서 론진 시계 공장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브먼트 공방 따로, 시계 케이스 조립 공방 따로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계 완성에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렸고 조립 품질 또한 항상 최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론진은 론진의 공장 안에서 모든 공정을 직접 진행하다 보니 최상의 품질을 아주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렇게 당시 좋은 품질의 시계를 제작하던 론진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위조품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프랑실론은 이러한 이유들로 모든 시계들의 시리얼 넘버와 론진의 브랜드 마크를 각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로 브랜드 로고들을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에 등록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론진 하면 딱 떠오르는 시계가 크게 없었는데 그 이유는 론진에는 굉장히 많은 라인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스터 컬렉션, 헤리티지 라인, 하이드로 콘퀘스트, 레전드 다이버, 스피릿 등 굉장히 넓은 시계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론진은 원래 크로노그래프 시계와 울트라 슬림 시계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론진은 1911년 최초의 크로노그래프 손목 시계를 만들어냈고 1919년에는 국제항공연맹의 공식 시계 공급 업체로 지정된 브랜드로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각국 파일럿을 위한 크로노그래프를 제작 및 생산했습니다. 론진은 세계 최초의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를 만든 브랜드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 플라이백 기능은 시계 바늘이 날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당시에는 플라이백 기능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기술력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13ZN 무브먼트는 시계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크로노그래프라고 여겨질 정도로 엄청난 무브먼트고요. 오늘날까지도 빈티지 수집가들에겐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파일럿 린드버그와 함께 론진이 참여해서 만든 린드버그 아워 앵글 워치 등으로 항법용 시계를 만들어서 GPS가 없던 그 시절에 항법용 시계로 파일럿이 자신의 위치를 계산하는 시계를 만듦으로써 시계 역사 그리고 파일럿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론진은 초 울트라 슬림 하이엔드 무브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론진의 마지막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전설의 L990 무브먼트입니다. 70년대에는 무브먼트의 두께가 브랜드의 기술력일 정도로 기계식 무브먼트의 두께가 중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하이엔드 포지션이었던 파텍 필립, 바쉐론, 오데마 등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기술력을 가진 브랜드들의
자동 무브먼트 두께도 겨우 3.2에서 3.4mm 수준에 불과했던 시기에 론지는 무려 두께가 2.95mm 밖에 되지 않는 초 울트라 슬림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론진의 시계들이 지금 하이엔드 시계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쿼츠 파동으로 인해 론진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쿼츠 시계들을 제작하면서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론진은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데요.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 전설의 무브먼트인 L990 무브먼트를 르마니아라는 브랜드에 매각하게 됩니다. 론진 L990 무브먼트는 르마니아에선 882로 또는 8810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했으며 르마니아가 스와치 그룹으로 인수된 후에는 스와치 그룹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브레게의 심장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몇몇의 부품만 교체된 수정 무브먼트로 현재 브레게 7787 등 브레게의 칼리버 591A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 론지는 스와치 그룹의 입문자 문지기로서 포지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와치에서 L990을 탑재한 모델들을 거의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L990을 맛보기 위해선 론진의 한정판 시계를 기다리거나 7, 80년대 빈티지 론진을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론진의 전성기를 알고 나면 론진이 스와치 그룹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지만 현재 론진은 비교적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추후 L990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이 나오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역사를 알고 있는 시계인들이라면 오히려 좋은 상태라고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 론지는 중국에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시계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론진도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에선 론지는 2018년 정우성을 앰베서더로 발탁해서 사회초년생부터 중년의 남성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하면서 럭셔리 시계 입문 문지기 포지션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후 2022년 수지가 론진의 앰베서더로 합류하면서 국내에선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까지도 이제는 타겟하면서 론진의 국내 입지를 높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론진의 현행 모델 중 가장 끌리는 모델을 꼽자면 썸네일에 사용한 마스터 콜렉션 190주년 한정판이 가장 끌리는 모델인데요. 개인적으로 드레스워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직경 39mm 미만, 두께 10mm 이하 스몰 세컨드를 갖고 있고 논데이트인 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계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특히 살몬 색상의 다이얼이 고급지면서 특별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고 싶은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론진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한때는 롤렉스, 오메가 같은 브랜드와 견줄 정도의 럭셔리 포지션을 가졌던 론진이었지만 현재는 스와치의 입문자의 시계로서 든든한 매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론진. 그럴 일 없겠지만 스와치 그룹에서 독립하여 L990과 같은 자사 하이엔드 무브를 또 제작하면서 하나의 럭셔리 독립시계 브랜드로 발돋움할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보충이었습니다.